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3년에 혹시 전기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전기 기능장이 어떤 시험이고 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며 이 필기와 실기를 준비하는데 이 적정한 방법, 이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2023년 전기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기능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 기능장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이 전기 기능장 시험은 국가기술 자격 그리고 전기 분야에서 이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진 이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 실습도 잘 수행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시험이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도 및 감독 그리고 현장, 경영층과 생산층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지 그 역량, 즉 중간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 기능 분야의 최상위 자격으로서 얼마나 그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자격입니다. 최근 6개년도의 검정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필기 시험 응시자는 조금 내려갔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필기뿐만이 아니라 이 실기도 조금 비슷하고요. 무엇보다도 실기 시험 합격자가 가장 이 바닥을 쳤던 2020년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7년에서 필기 합격률은 한 23.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15.8% 정도 됐어요. 그런데 28년이 되어서 이렇게 실기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실기 합격률이 거의 한 6.3% 정도 때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2018년도부터 실기 시험이 작업형과 필답형을 같이 보게 되는 복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기 시험을 설명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019년도 보시게 되면은 실기 합격률이 아주 더 떨어지게 되죠. 약 5.2%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최악의 경우는 바로 2020년입니다. 이 4.4% 정도 때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이 실기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그런 3개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 실기시험 응시 인원이 1,800명인데 그 중에 272명이 합격했으니까 15.1%대로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사실 이 정도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 2017년 정도의 수준을 다시 복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실기시험 응시자가 1,800명 그리고 합격자가 382명이 되었기 때문에 약 20.8%의 합격률로 이제 본 궤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전기 기능장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혹은 뭐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어쨌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3년이 굉장히 유리한 한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서는 이 실기 시험의 유형이라든지 필답형이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개 문제 형태로 실기 시험이 전환이 되었고, 게다가 필답형도 어느 정도 이제 출제 유형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참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일단 전기 기능장을 땄을 때 어떠한 가산이 있을까요? 어떠한 우대사항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국가기술 자격, 기능 분야의 최고 자격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대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과 관련해서 좀 직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된다는 것이 가장 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임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능장과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술사 이 네 개의 종목에서 우리 선임 조건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신 직후에는 이 1500km까지는 바로 선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있을 때는 2000km, 그리고 2년 이상 있을 때는 2000km 이상, 그 다음에 기능장으로서 2년 이상 있을 때는 또 모든 설비가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사에서 주어지는 이런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선임 조건들은 모두 다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이 기사와 기능장을 이 선임 조건에서 차별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임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협회에도 등록을 하는 절차들도 있고 하니까 이 자격으로 그 다른 점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기능장 취득했을 때 우리가 우수 숙련 기술인에 대한 취업 혜택 등에 따라서 훨씬 더 금전적이나 제도적으로 가점 사항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기 기능장을 응시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조건은 이 기술사보다 더 까다로운 상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가항에 따라서 폴리텍 대학에서 기능장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항에 따라서 이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즉 산업기사 딴 다음에 5년 이상 있거나 아니면은 기능사 딴 다음에 7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 딴 다음에 5년이 있거나 이 기능사 자격 딴 다음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게 되면은 전기 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라고 하는 거는 꼭 전기 분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기계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정보 처리라든지 전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사 혹은 산업기사, 산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능사, 자, 이런 건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이제 기계 분야라든지 유사직무 분야, 전기와 조금 비슷한 직무 분야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딴 다음에는 5년의 실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꼭 전기 분야가 아니라 유사직무 분야라고 해서 전자, 컴퓨터, 제조, 생산, 기계, 설비, 화학 이 분야 모두 다 어떤 경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가 있으시면 됩니다. 기능사의 경우에도 여기 7년이 있으시면 되고요. 또 내가 국가기술 자격은 없지만 이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9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하시게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년 이상의 실무 종사도 있으면은 우리가 기능장을 응시할 수 있게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종목에 기능장이 있다면은 응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꼭 응시 자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산업인력공단 즉 큐넷 사이트 있잖아요. 큐넷에서 이 개인의 경력이라든지 혹은 현재 취득한 자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응시 자격은 필기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날짜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응시 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그러면은 어떻게 치러지게 되나요? 일단 필기시험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CBT 방식이에요. 종이에다가 풀거나 OMR 카드에다가 우리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색칠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은 이렇게 아래처럼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저희 다산에듀에 있는 이 모의고사 시스템, CBT 모의고사 시스템인데, 자, 이게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것과 거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답안의 표기란에다가 1, 2, 3, 4 중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 시험장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컴퓨터 한 대씩 본인에게 주어진 컴퓨터에서 내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오면 되고, 이 시험 문제를 다 제출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모니터에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필기시험 보는 날 우리가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날부터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죠. 총 몇 문제? 맞아요. 60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보통 우리가 1분 정도에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약간 나중에 검산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한 문제 푸는데 약 한 40초 정도를 보통 시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이 최근에 CBT 시험에서는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에는, 특히 필기 시험장 가실 때는 지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신분증 지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험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지참 가능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하셔가지고 꼭 여기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서 푸십시오. 그런데 이제 종이 같은 거는 가져갈 수 없어요. 손을 살짝 들고 이 감독관에게 종이를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계산이나 혹은 메모용 종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받으신 다음에 이 종이에다가 이 수식 같은 거를 풀고 이 종이는 가지고 나올 수 없고 종이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쨌든 시험 결과가 그날 나오게 되니까 결과만 인지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7과목인데 우리가 최근에는 이렇게 한 8과목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력 전자, 전기 설비 설계 및 시공, 송배전, 한국 전기설비 규정, 디지털공학, 공업경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전기 기능사와 겹치는 거는 이렇게 전기 이론,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설계 시공,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와 겹치는 거는 전력 전자도 좀 들어가고 송배전 설비도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조금 전기 분야에서만 국가기술 자격 을 조금 쳐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디지털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업 경영 거기다가 조금 전력전자 조금을 공부하게 되면은 아마 전기기능장 시험 보는 데는 조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필기 시험의 수준은 기능사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사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사보다는 조금 높고 기사나 산업기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 바로 필기 시험의 우리가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게 되니까 혹시 이제 기능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하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공업경영, 디지털공학, 전력전자 이런 문제들을 푸시게 되면 됩니다. 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과목들은요. 이 전기 이론, 기기,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설비 및 시공. 자, 이 문제들이 보통 한 이제 30문제 이상 출제가 되니까 사실상 다른 분야의 전기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쉽게 전기기능장 필기시험은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기시험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자, 실기시험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덕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도 있어야 되고 체도 있어야 돼요. 이 지라고 하는 거는 필답형 시험입니다. 이제 기사 실기 시험이 필답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를 쓰거나 어떤 식 같은 것을 쓰는 건데, 자, 맞아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 이렇게 한 문제 주어지고요. 한 문제가 아니라 필답형 시험 1과제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이 또 이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을 보통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보거나 일요일에 보게 되는데 이 필답형 시험 본 다음에 이제 보통 작업형 시험,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작업형 시험 이어서 보게 됩니다. 필답형 시험은 1시간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사 실기 시험 문제처럼 약 1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밑에 계산식도 쓰게 되고 답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도 푸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될 때마다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필답형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이 있게 되죠. 작업형 시험은 뭘 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실제 회로를 구성하는 거죠. 배관 작업도 해야 되고 시퀀스 회로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PLC 동작까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연동되는 연동 시스템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5시간이 긴 것 같은데 실제로 PLC 회로도 짜야 되고 시퀀스 회로에다가 배관까지 하려면은 이 상당히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숙련이 굉장히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사실은 저는 연습의 양이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양보다는 좀 질인 것 같아요. 이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기능장 실기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라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전기 기능장 실기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기라고 하게 되면 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험이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감을 딱 얻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필답형 실기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작업형 시험에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여기 저희 다산 전기학원 서울학원의 권호경 원장님께서 작업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차작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제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제어반이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가운데 정도에, 자, 이게 바로 이제 PLC입니다. PLC는 컴퓨터와 PLC를 연결해서 시험지에서 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서 이 적절하게 입출력 단자에다가 배선을 하게 되어서 이 나머지와 연계시켜서 구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배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P관이라든지 CD관 이런 것으로 이제 작업한 우리가 배관도 볼 수 있고, 자, 이쪽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덕트 작업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형 박스, 컨트롤 박스라고 하게 되는데, 컨트롤 박스에다가 푸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램프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왼쪽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것들도 넣어서 우리가 동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총 몇 시간? 맞아요. 5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가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점심을 싸우셔서 드시면서 조금 시간을 쉬셨다가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작업 시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작업을 잘 수행하려면은 기능 숙련도 중요하고 또 체력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형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PLC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PLC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모델은요, LS 일렉트릭이에요. LS 예전 이름은 LS 산전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LS 일렉트릭으로. 자, LS 일렉트릭의 SBC, 그 다음에 DR 20S, DR 20SU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제품이 지금 보시는 모델입니다. PLC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지참이에요, 지참. 그래서 내가 능숙한 PLC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LS께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LS 거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는 미쯔비시가 좀 익숙하다라고 하는 분은 미쯔비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AB 이런 거 가져가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는 PLC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사실 PLC 완전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완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LS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국산이기 때문에 사용법도 조금 간단한 편이고, 그 다음에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익히시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XBC DR20S 결선법이라고 딱 치시게 되면은 이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컴퓨터와 그 다음에 여기 PLC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거 PLC 구입하실 때 어디서 구입하냐? 저희 다산 에듀 홈페이지에서 맨 위에 다산 공구라고 있습니다. 다산 공구라고 하면은 다산 공구에서 PLC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PLC와 케이블 같이 다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이거 잘못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래요. 너무 큰 PLC를 사거나 잘못 사게 되면은 제어반에 안 들어가요. 제어반의 크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자, 너무 큰 PLC 가져오시게 되면은 제어반의 사이즈가 안 들어가서 아까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앞에 이제 그림 보시잖아요. 자, 앞에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림인데, 어떤 분들이 시험장에 너무 큰 PLC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제어반에 꽉 차요. 꽉 차게 되면은 위에 있는 다른 기구들이랑 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제어반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 크기가, 자, 이 모델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시험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다산에듀에 있는 교재 이렇게 4권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완전 초보자, 그러니까 완전 이 전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좀 기초적인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좀 초보이신 분들은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좋으냐면은 기초수학과 용어부터 좀 설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학과 저희가 용어집이라는 하는 교재가 있으니까 이 전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분수라든지 이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인, 코사인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좀 몸을 푼다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월 정도 전 되었을 때는 이제 전기기능장 필기 이론 교재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이론 교재인데, 이 이론 교재는 그냥 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동영상 강의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딱 39,600원만 지불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강의도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과목 아까 7, 8개 과목이라고 했었죠. 자, 이 과목들 모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용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이제 눈에 익숙할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전기기능장 필기 60점만 맞으면, 즉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기능장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거의 반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반년을 기다리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합격할 거는 내가 여유 있게 합격할지 아니면은 간당간당하게 합격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좀 보실 수 있게 미리 시간 한번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한 3주 정도 전부터는 이제 필기 기출문제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필기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는 저희가 교재가 있습니다. 64회부터 72회까지 다 몰아 넣었어요. 한 회마다 60문제씩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씩 문제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각 회차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저희들이 복원했고, 복원한 것과 함께 해설 영상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플러스 해설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인강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3주 정도 됐을 때는 이 필기 기출문제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전 됐을 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CBT 모의고사 응시권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한번 시험 응시해 보면서 컴퓨터로 시험 볼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좀 어려움도 있구나. 컴퓨터 마우스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사인펜을 칠해서 답지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우리가 1, 2, 3, 4 사지선다형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똑같이 시간 60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마지막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CBT 실전 모의고사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저는 이 4단계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1단계 먼저 기초수학 용어집 하시고, 2단계 이제 필기 이론하시고, 3단계 기출문제 푸시고, 4단계 모의고사로 마무리 이제 담금질 하시는 것까지가 전기 기능장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혹시 나는 이제 완전 초보자는 아니고 공부를 좀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3단계부터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사나 산업기사를 좀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저는 3단계부터도 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여기 2단계부터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필기시험은 몇 번밖에 없다? 맞아요. 2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반년을 기다려야 된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실기시험 준비하는 방법도 한번 보죠. 일단 실기시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자신의 먼저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신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나의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마라톤 42.19km, 42km 풀 코스를 가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분이 우리가 마라톤 풀 코스를 도전한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전 경험도 있으시고 평소에 잘 연습이 될 만한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도전을 해도 괜찮죠. 이 기능장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완전 초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장에서 좀 숙련된 분들이 계세요. 자, 두 분은 완전히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내가 좀 전선을 만져봤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기 기능장 과제 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배관이나 아니면 배선이나 PLC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전기 기능장을 좀 하시는데 내가 좀 기능사를 최근에 취득했다. 그리고 나는 좀 제어반을 좀 해본 적이 있다. 라든지 난 PLC 정도는 내가 사실 회사에서 조금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숙련 케이스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기사 정도만 해봤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종류를 해봤다. 아니면 나는 완전히 좀 전기 분야와는 직무가 다르다. 다른 직무다. 직무가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 사실상 완전히 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보예요. 그러니까 두 파트로 좀 나눠서 먼저 자신의 역량과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진단 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초보인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초보자인 경우 나 좀 사실상 처음 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준비할 게 많아요. 일단 저는 준비를 한 4개월 혹은 5개월 전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뭘 하게 되느냐? 4개월, 5개월 전부터 일단 PLC를 들어가야 됩니다. PLC 왜 그러냐면은 PLC는 혼자서도 좀 준비를 해볼 수 있고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으면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PLC 본체는 없더라도 일단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부터 일단 PLC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과 함께 일단 제어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어반은 전기 기능사 정도의 제어반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제어반과 PLC는 한 5, 6개월, 반년 전부터 실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도면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 현장에서 보는 도면과 또 자격증 시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나와 있게 되는 우리가 도면의 기호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조금 이렇게 익숙하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필기 시험을 보셨거나 혹은 이제 2개월 정도 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기능장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어요. 3, 4개월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은 좀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 너무 장기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한 2개월 전에 사실 좀 친구와의 모임이라든지 좀 안타깝지만 이 가족과의 모임 같은 거 조금 뒤로 이제 미루시고 합격한 영광 이후로 미루시고 한 2달 전부터 이제 한 우리가 8, 9주 정도는 완전히 내가 이 기능장에 몰입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타임 체크,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동작 분석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몰입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전기기능장 지금 이 공개과제 한 10개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과제 우리가 좀 다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전부터는 무엇을 병행해야 되느냐? 필답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필답형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개월이 아니라 2에서 3개월 전부터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좀 없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작업형은 좀 힘들다라고 하실 때에는 필답형도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필답형도 반이고 작업형도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완전 초보자이신 분들은 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필답형도 해야 되지, PLC도 해야 되지, 게다가 무엇도 해야 됩니까? 맞아요. 이제 제어반도 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은 한 6개월 우리가 일정을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증에서 전기 기능장입니다. 뭐라고요?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도 아니고 기능장이라고요. 최고의 숙련된 분들을 뽑는 자격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어쨌든 전기 기능장은 취득하게 되면은 평생 내가 국가기술 자격 기능장 취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은 당연히 온전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완전히 투자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때 보게 되면은 어떤 시험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기 기능장도 일단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련자에 해당합니다. 숙련자는 전기 기능사를 좀 해봤다, 혹은 제어반을 해봤다, PLC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PLC XGB, 그러니까 PLC의 응용 과제만 조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 과제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 형태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 실기 이제 온전하게 이때부터 준비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필답형은 그래도 안 해보셨을 테니까 필답형하고 실기 준비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아래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PLC 완전히 좀 나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자, 이 교재입니다. PLC 단기 완성 기초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해봤다, 이제 시험 준비, 이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 준비가 어떤 유형으로 보시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응용편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산에듀의 이런 교재들은 다 인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 준비하셔야 되는데, 필답형은 저희가 언제부터 출제가 되었냐면은 3회부터 18년도부터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 필답형 시험 문제지에는 과거의 문제 플러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좀 핵심 문제들 모았습니다. 한 300문제 정도 골고루 딱 완전히 엄선을 했습니다. 요 문제집을 좀 잘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해설 강의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3회, 즉 18년도부터 시작한 63회 문제부터 쭉 모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1개월 전 혹은 이제 한 2개월 전부터 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 교재도 역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개문제 해설집, 전기기능장 실기가 이 공개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해설집, 이게 바로 이제 기능장 실기 교재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2개월 전부터 여러분이 인강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기 시험 준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가 같이 옆에 있어서 한번 봐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개인의 기능 숙련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얼마만큼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좀 정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면은 저희 다산전기학원이 또 서울, 대전, 대구, 울산에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전기기능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의 순간들을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을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에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말 마침내 해낸 분들의 그 순간에는 정말 손도 부르트고 그동안에 지친 체력들도 이렇게 다 수고로움이 다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쁘다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애쓰셨다, 이제 훌훌 털어도 괜찮으시다라고 하는 위로를 해드린 적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충분히 존중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을 도전하시는 만큼 큰 각오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마침내 해냈을 때 또 다르게 성장한 본인의 모습을 위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다짐이 소중한 성공의 결실이 되기를 저희 다산에듀도 그리고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